금요일 저녁 우리 대중문화계의 이슈를 짚어보는 백투더컬처 시간, 대중문화평론가 김선영, 위근우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지난 6일 날 MBC 스페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서도 뭐 저겁니다만 그 후에 네. 뭐 1,500만 뷰? 예, 네네.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죠? 네. 예, 그 지상파에서는 이례적인 그죠?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도 아닌데. 네네. 그죠? 그러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 댓글을 살펴보면은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해외 이용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의 네. 한국 분들 아닌 분들도. 네네네. 영어 댓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네. 한글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네. 자막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이야기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걸 많이 달았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과 또 논쟁적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뭔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이게 어린 딸을 잃은 네. 엄마가 네. 이 VR 기술을 통해 딸을 만나는 것 같은 네. 그 모습을 만들어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VR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이제 VR 기술을 통해서 VR이 뭐죠? 우선 버추얼 리얼리티인 거죠. 네, 흔히 버추얼 가상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가상현실. 하죠. 네. 예, 그 기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듯한 걸 이제 경험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망원경 같이 생긴 거를 맞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고글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고글인데 네. 좀 두툼한 거 네, 네. 게임 센터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이 네, 볼 수 네. 있죠. 게임 센터에 있는 거. 예, 네. 쓰고서 이제 뭐 총을 쏜다거나 네. 그런 걸 맞아요.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딸의 살아생전 모습과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결국 이제 가상의 캐릭터지만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단순히 뭐 비슷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다 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한 정말로 실제 리얼리티가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리얼리티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이제 그런 인체 모델링부터 이제 뭐 표정, 목소리 이런 것까지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그 실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봤을 때는 그래픽이긴 하지만 이거 실제 그 아이의 사진도 있을 거고 예. 네. 동영상도 있을 거고 목소리 네. 녹음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소스로 해서 이용해서 만든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이대의 아이들 목소리를 수백 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딥러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령 그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 목소리에 가깝게, 그 톤에 예. 가깝게, 어떤 예. 뉘앙스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이 이번에 굉장히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VR 하면 흔히 이렇게 두꺼운 고글을 쓰고 게임하는 장면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VR 기술이 진작부터 이미 대중화돼 있었는데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에 그쪽으로 주로 활용이 됐다면 예.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정서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의 어떤 기억을 건드리면서 거기에 어떤 위로의 기능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더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저는 전편을 보지는 못했고 네. 그 동영상 사이트에 이렇게 짧게 올라 있는 거를 조금 봤는데 예. 눈물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많죠. 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 엄마는 이게 그 고글을 쓰고 네. 녹색 배경 위에서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고글 안에 모습은 딸이 앞에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 고글을 쓰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가상 공간이 펼쳐지면서 그 안에 이제 VR 기술로 구현된 그 딸이 그 안에 이제 엄마를 만나러 나타나는 오기 거죠.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두 존재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네. 서로 이렇게 이 말도 주고받던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한 거래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은 아닙니다.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편집을 통해서 이제 마치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한 거고 사실 이번 VR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이것이 더 발전한다면 상호작용 역시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AI가 발달할수록 네. 사실 이번 같은 영화 경우는 허처럼 그쵸. 실시간 대우가 가능한. 이번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이제 입력되어 있었던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됐었던.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멘트는 미리 입력된 거. 예. 그 멘트를 듣고 엄마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 반응하는 거. 네. 그것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편집을 하니까 마치 상호작용처럼 보였던 건데 사실은 일종의 그냥 그 정해진 체험판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그 정해진 VR이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제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라기보다는 평소에 이 엄마와 딸이 일상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에 굉장히 가깝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입력을 시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질문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그 구현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은 전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자꾸 안아보고 싶다고. 예. 너무 보고 싶었다고 대화를 하다가 네. 안아보고 싶다. 근데 이제 만져볼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그게 사실 그죠? 이것도 기술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한다면은 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 VR 예전부터도 그런 이제 촉감을 주는 그런 이제 장갑 같은 것들은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뭐 알기로는 거의 이제 1억에 가까운 제작비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 짧은 그 경험이었지만은 이것이 뭐 더 많은 자본과 시간과 기술력이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어떤 이제 촉각도 그것도 구현할 수 있다. 구현은 가능할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것이 갈수록 그 기술이 실제 근접할수록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 같은 것도 네. 갈수록 더 커지겠죠. 이번에는 아무튼 거기까지는 안 간 거고. 예, 네, 안 갔고. 실제로 뭐 PD님 말씀을 알겠어요. 들어보면 네. 두 분 다 보셨죠?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일단 굉장히 울면서 감동적으로 봤고 그러면서도 이게 처음 시도되는 굉장히 좀 낯선 리얼리티를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어떤 소격 효과도 일어나면서 휴먼 다큐멘터리가 과연 인간의 리얼리티를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르적인 것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하게 되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많이 이입을 해서 많이 울었어요. 위근우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울긴 했죠. 이게 안 울 수는 없죠, 사람이. 근데 저는 사실은 눈물이 났지만은 이것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그 슬픔에 대한 강요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VR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이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좀 너무 이제 그냥 최루성으로 이것이 소비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불편한 감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불편한 감정, 윤리적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VR을 통해 죽은 딸과 재회를 하지만 네. 또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게 과연 이 체험자에게 보탬이 되는 거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냐. 일단 물론 체험자가 뭐 동의해서 원하니까 했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시도가 이제 거의 처음에 가까운 그런 시도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날 수는 없죠. 이제서야 막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 이 다큐멘터리가 그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 기존에 뭐 연구 중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VR 기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치유적인 효과를 얻는다라는 연구가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연구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VR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오히려 훨씬 더 큰 상실감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견이 갈린다지만 사실 이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사례가 많을수록 사실 이게 쌓이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 다큐멘터리 일종의 실험이라면 여기서 사례자는 일종의 피험자가 된 것인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 이후에 이것이 어떤 것이 될지 정말 치유가 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것이 이것을 진행하고 그리고 거해서 이제 단순히 이분이 그걸 경험한 것뿐 아니라 정말 그 울고 이런 모습들이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받게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좀 쉽게 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이것을 이제
일종의 실험이라고 봤을 때 피험자라고 이걸 본다면은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에 올 데미지들을 우리는 정말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그 뭐 위근우 씨의 지적이 좀 타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PD 자체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것을 PD가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어떤 인식하에서 그 기획을 하게 됐냐면 이분이 다큐멘터리 PD를 상당히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유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대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위에서 이제 출발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또 다른 어떤 구현의 장을 마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처음 시도하는 거니만큼 굉장히 위험성은 있었을지를 모르지만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어떤 하이라이트는 그 엄마와 가상 기술로 구현된 그 나연이와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사실은 이 가족의 일상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잘 드러나거든요. 결코 쉬운 접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구르 씨는 조금 이렇게 떼둘러 표현으로 불편한 심정이라고 2번 표현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 보면 그런 윤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의 결론도 없이 이런 체험을 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문제 제기는 옳으나 케이스가 쌓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 케이스라는 것들은 정말 실험인데 저는 그것이 지상파에서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방영하는 것. 그리고 정말 지금 이걸 방영까지 하는 거. 방영하고 이건 정말 연구진에서 실험실에서 할 일 아니냐? 그게 이거군요. 이건 학계에서 할 일이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이 어떤 가상의 딸을 보고서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울죠. 근데 그것을 방영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사연자는 뭐 다 괜찮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은 내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라고 오케이를 했겠지만 사실은 그분조차도 혹은 제작진조차도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재들을 약간 좀 비슷한 게 완전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가령 어떤 비극적인 소재를 매체를 통해서 재현을 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논란까지 완벽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송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직접 겪어봤더라 하더라도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지만 적어도 그 가족을 우리가 너무 좀 연약한 존재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쉽게 뭐 정신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가족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 방송이 한 가족의 어떤 상처를 그냥 노골적으로 이용했다라기보다는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안에서 알겠어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김선영, 위근우 2분이 논쟁을 지금 벌이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높여 싸우진 않지만 분명히 좀 입장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이건 너무 그 황당한 가정을 해서 질문 드리는 거라 좀 뭐 할지 몰라요. 2분의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VR 체험 해준다 그러면 동의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많은 반응이 저도 돌아가신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용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족을 잃었다라면 제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기억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는 같아요. 저는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텐데 하고 났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저에게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되게 우리 각자 그 생각해 봅시다.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깊이 고민은 안 해봤지만 저는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VR 형식으로 만나보는 경험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인지 맞아요. 정말 어떤 상처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VR 기술은 정말 갈수록 발전하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그 대중문화와 결합되는 아까 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는 극장 안 가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곡을 쓰고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영화의 현장에 딱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방송에서 그렇지만은 그 본인이 움직일 만한 상당한 공간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VR 같은 경우도 게임이 이제 상용화된 경우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VR 게임이 상용화됐었는데 이제 이번 약간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죠. 스토리텔링으로서 이걸 간다는 건데 VR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지가 또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이제는 각자 집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네. 곡을 쓰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전쟁도 막 벌어지고 나는 그 전쟁도 한복판에 있고 나 혼자 막 굴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영화가 나와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이 완벽하게 상용화된 시대의 이야기를 또 그랬던 거죠. 네.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해준 새로운 형식의 도전. MBC 스페셜 VR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게 또 후속작도 나온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등등 가지고 3월 달에 뭐 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거의 1년에 가까운 제작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한 편의 방송으로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3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다시 후속 방송이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 갖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선영, 미근우 씨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